안녕하세요. 김영수 86세, 매우 활기차십니다. 여기는 A1입니다. 오늘 아침 관절이 아프신가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드신가요? 그날 아침, 어떤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 저도 15년 전에 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아 두려웠죠. 맞아요.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86세입니다. 매일 병원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기도 합니다. 동시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특별한 한약 비싼 건강보조제, 복잡한 운동 방법이 답일까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저는 절대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되기 쉬우니 다른 부위를 깨끗이 하기로 결심했죠. 그냥 확실히 관리만 했습니다. 모두 솔직히 말해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80대의 많은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치워두는 편이었죠. 나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손주와 노는 것도 포기했어요. 등산과 여행 같은 취미도 포기했습니다. 치워두고, 그리고 밤이 되면 다음날 아침 제대로 일어날 수 있을지 걱정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잠들었죠. 저도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목적은 55년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참여했습니다.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건강이 좋다는 것. 인내심 있는 환자들은 공통된 습관이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저에게 맡기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제 말을 믿어주세요. 제발요. 앞으로도 건강에 관한 지식을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이것은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시면 좋아요나 팔로우를 눌러주시면 기쁩니다.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55년의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아래는 정말 효과적인 건강 조언들입니다. 이야기에 대해 봅시다. 인체는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그중 몇몇은 주요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마스 교차로처럼 작용합니다. 전체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그곳입니다.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 발견한 건강의 열쇠는 4개의 핵심 부위입니다. 사실 모두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아주 간단히 매일 몇 분만 자신을 돌보세요. 그렇게만 하면 몸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합니다. 면역력도 강화되고 더 활기차게 느끼실 겁니다. 그 네 부위는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등과 두피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부위들은 단순한 부속물이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혈관 림프절 신경이 집중된 부위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위가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점입니다.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80세가 되어도 건강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바로 네 부분을 케어해 보세요. 이 점을 고려해 주세요. 많은 분이 복도에서 오는 관절 통증을 자연스러운 변화로 받아들이며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의 90세 경험에 따르면 많은 증상이 올바른 관리로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지금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이러한 관리의 효과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저는 김영수 A1로 여기서 55년간 일해왔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성장한 시각으로 우리가 소개할 네 부위 중 첫 번째는 발입니다. 케어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해봅시다. 매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신체 부위인 발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시나요? 잘 관리하고 계신가요? 한 남성 박민호 씨가 오셨는데 거의 걷지 못하셨습니다. 선생님, 팔이 너무 아파서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듭니다. 제 인생이 끝난 것 같아 말씀드렸죠. 그분은 눈물을 글썽겼어요. 저는 그의 발을 만졌습니다. 이미 알겠더군요. 딱딱하고 갈라진 건조한 유형이었죠. 발가락 사이에 습기가 차면서 염증도 있었습니다. 오늘 발 상태는 어떠신가요?
매일 씻느냐고 묻자 그냥 거기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죠.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은 발이 그냥 씻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 발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발에는 7주심개가 넘는 신경말단이 있어 모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종락이라 부르고 서양의학에서는 이런 연관성이 최근에야 의학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활용되고 있죠. 저는 항상 의대생들에게 말합니다. 발은 우리의 두 번째 심장이라고요. 혈관과 근육이 심장으로 혈액을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과정을 돕는 것입니다. 발을 관리하면 심혈관 건강이 좋아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또한 수면의 질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발이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르게 발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55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이제 제가 적용해온 4가지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흔히 간과되는 손발톱 무좀 관리법을 안내할 것입니다. 왜 이 부위가 마스크처럼 보이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깊게 숨쉬고 편안히 쉬며 몸에 귀 기울이세요. 주목해 주세요. 저는 겨드랑이가 땀이 많이 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55년 의학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겨드랑이는 몸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완화제 역할을 합니다. 70세인 김 선생님은 20년 넘게 환절기에 관리를 해오셨습니다. 저는 단체 지원과 알레르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선생님 환절기마다 그녀를 위해 검사약을 복용하는데 익숙해졌어요. 피부가 붉어집니다. 감염은 나아졌고 겨드랑이 림프절부기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20개가 넘는 림프절이 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림프절입니다. 이들은 면역체계의 중심 역할을 하며 몸에서 독소를 제거합니다. 배설 기능과 혈액세포 생성도 담당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겨드랑이 부위를 걱정합니다. 단순히 채취를 제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냄새를 만드는 성분에 대해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을 활용해 감염을 막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게 문제입니다. 감염은 몸의 독립성을 얻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억지로 멈추면 독소가 몸에 쌓입니다. 독소가 쌓여 건강을 해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당연히 아니죠. 사람마다 다릅니다. 돈이 나쁜 습관과 피부 문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겨드랑이 피부 관리를 4단계로 하는 것입니다. 순한 비누로 씻기, 샤워하기, 완전히 말리기, 천연 성분 제품 사용하기, 아침에 겨드랑이 마사지 습관 들이기. 김 선생님은 이 4가지 방법을 2달 동안 실천했습니다. 그 덕분에 20년 만에 올가을이 뚜렷하게 좋아졌습니다. 죄책감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은 허벅지 안쪽, 특히 허벅지 관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는 몸의 신진대사와 혈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66세인 김우진 씨는 밤에 다리가 붓습니다. 저림 증상이 있어요. 수면제도 먹습니다. 며칠 약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그의 허벅지 안쪽을 점검했습니다. 피부가 림프절이 건조하고 단단하며 혈액 검사 결과 정신과 기능에 흐림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부위에는 동맥 경로, 단순 림프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순환 구조가 집중된 곳입니다. 한방에서는 관계가 일어나는 곳으로 보고 서양의학에서는 이 부위의 지방순환이 간의 해독 기능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혈류가 정체되고 독소가 쌓입니다. 이로 인해 피로가 쌓이고 피부가 어두워집니다. 저희가 적용하는 관리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지근한 물과 순한 비누로 부드럽게 씻기, 목욕 시 통기성, 좋은 속옷 착용하기, 다듬기,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자세 교정 동작 수행하기, 피부 건조와 긁힘 방지를 위해 보습크림과 파우더 사용하기. 김우진 씨는 한 달 사용 후 다리 저림이 사라지고 더 잘 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약 없이도요.
환한 미소와 함께 그게 바로 그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등과 두피 관리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뇌의 중요한 위치로 몸 건강과 신경과 직접 관련되어 있습니다. 70세인 박상훈 씨는 최근 치매 초기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가끔 손주 이름을 틀리게 부릅니다. 실수를 합니다. 이것이 치매의 시작입니다. 박상훈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등과 두피를 관찰했습니다. 근육과 머리카락이 뻣뻣해지고 두피가 건조해 혈류가 감소했습니다. 이 상태는 분명히 정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목과 머리 위 근육들은 뇌로 연결되는 혈관과 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두피 상태가 뇌에 영양 공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영양 공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관리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뒷머리에 무광 코팅을 발라 고정시킵니다. 긴 부드러운 붓을 사용해 목덜미 부분에 칠합니다. 바깥쪽을 원을 그리며 마사지합니다. 부드럽게 헹굽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뻣뻣한 근육을 풀어줍니다. 더 나아가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져서 머리가 맑아집니다.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다음은 두피입니다. 이것은 마사지 요법입니다. 손끝으로 두피 전체를 원을 그리며 문지릅니다. 약 5분간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특히 뒷머리와 이마 주변 중요한 혈관이 연결되어 뇌에 손상되기 쉬운 부분을 집중하세요. 아침과 저녁에 꾸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방법은 권장됩니다. 함께 머리를 감아도 괜찮으니 꼭 실천해보세요. 또한 아침에는 스트레칭도 매우 쉽습니다. 스트레칭은 척추를 유연하게 만들어줍니다. 침대에 앉아 천천히 머리를 좌우로 돌립니다. 돌리고 기울이기를 반복하세요. 그 다음 어깨를 펴고 상체를 좌우로 부드럽게 돌리고 기울입니다.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침대를 높게 받쳐도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릎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동작을 천천히 마치고 내리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허리와 등 부위를 유연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밤에는 목, 어깨 등을 5분 동안 크림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크림이나 오일은 직접 구입해주세요. 이 동작은 근육 경직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하기 어려운 분들은 테니스 공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테니스 공을 양말에 넣어 바닥에 놓으세요. 등을 천천히 굴리며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권합니다. 김 선생님은 2달 동안 계속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조카들의 이름을 틀리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맑아졌다고 기쁘게 말씀하셨습니다. 등과 두피는 단순히 씻는 곳이 아닙니다. 뇌 건강과 신경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4가지 포인트는 2가지 주요 부위입니다. 다리,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입니다.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분들은 일부 부위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주를 2부분으로 나누어 하루씩 집중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매일 건강 관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화요일에는 다리를 관리하고 수요일에는 겨드랑이, 금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일요일에는 등과 두피를 관리하세요. 바쁜 날에는 조금만 신경 써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각 부위 관리 시간도 아주 짧습니다. 5분이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현재 86세이며 그것만으로도 매일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 중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일상생활에 꼭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 다리를 마사지하세요. TV를 볼 때 허벅지를 펴세요. 목욕할 때는 두피를 빗질하세요. 잠들기 전에는 림프 마사지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기 관리를 위한 시간이 없다는 말은 할 순 없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께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늦으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11세의 이나가와 씨는 저희가 소개한 4가지 관리법을 반년 동안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약 복용 후 나타난 부작용이 줄어들었습니다.
혈압치료,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해내셨습니다. 10년 넘게 견뎌온 증상도 개선되었습니다. 오래된 불균형 증상도 좋아졌습니다. 김 선생님의 만성 무릎 통증이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일상 소책자 마지막 변화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가봅시다. 저는 86세이고 지금도 진료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등산할 체력을 유지하며 손주들과 활기차게 놉니다. 우리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다리 겨드랑이 팔 아래,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 이 네 부위에 신경 쓰고 관심을 가지기만 해도 몸의 변화가 놀라울 것입니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처럼요. 몸의 일부를 조금만 더 신경 쓰는 것뿐이에요. 아마 놓치고 있던 부분일 수도 있죠. 그게 전부랍니다. 다음에는 장기간 사용해도 기억력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천만에요. 저는 김철수입니다.